100세 시대.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100세 시대를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한 부분인 사랑에 대해 나누어 볼까 합니다. 사랑에는 연인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부모 자녀 간의 사랑, 나아가 반려동물과의 사랑 등 다양한 관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부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이야기 사례를 중심으로 나누어 볼까요? 동네 친구들인 70대 수키 씨와 혜자 씨, 수철 씨는 연애에 대한 각자 다른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이들은 어떤 대화를 나눴을지 들어볼까요? 수키 씨, 요즘 얼굴도 환해지고 예뻐지는데 비결이 뭐야? 그러게, 그 수키 씨 비결이 뭔가? 요즘 나 연애해서 그러나? 혜자 씨랑 수철 씨는 연애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 나이 들어서 연애는 무슨 남삽스럽게. 주변 사람들 시선도 있는데 생각만 해도 따가워. 에이, 무슨 상관이야? 남 시선 신경 쓰면 아무것도 못해. 사랑의 나이가 뭐가 중요해? 난 이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연애하는 거 좋다고 봐. 맞아.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시간 보내는 것만큼 좋은 게 뭐가 있겠어. 나만 그래도 자식들 있는데 먼저 간 남편은 어쩌고. 무슨 소리야. 아마 다들 혜자 씨가 누군가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길 바랄걸. 맞아. 우리만 해도 혜자 씨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유, 난 모르겠다. 또 누굴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막상 만나면 또 맞춰가야 할 텐데. 아유, 이 나이에 사랑은 무슨. 자신 없어. 그럼 수철 씨도 수키 씨처럼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아니, 난 아직 없는데 관심 있는 사람이 생기면 만날 의향은 있어. 연애하면 신경 쓸 게 많은 것도 맞지만 그만큼 얻어지는 것도 많잖아. 무엇보다 서로 의지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을 것 같아. 수키 씨, 해보니 어때? 그러게. 수키 씨는 연애에서 뭐가 그렇게 좋은데? 아무래도 덜 외롭고 좀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 또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좋아. 그리고 같이 수다도 떨면서 삶의 활력소도 생기고 이 나이에도 많은 새로운 걸 알게 돼. 그래서 20대로 돌아간 것처럼 젊어지는 느낌도 들어. 난 우리 나이에도 연애하는 거 완전 좋다고 봐. 오호, 수키 씨가 진짜 좋은 사람 만나고 있나 보네. 말하면서도 행복해 보인다. 근데 난 아무래도 외로워도 혼자 자유롭게 지내는 게 낫겠어. 누군가를 새로 만나는 게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노년의 사랑에 대한 다른 관점을 지닌 이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나요? 수철 씨는 노년의 사랑에 대해 서로 의지할 수 있어 좋다고 했고, 수키 씨는 여러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으며, 혜자 씨는 외로워도 혼자 자유롭게 지내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수키 씨와 수철 씨, 혜자 씨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젊은 시절처럼 사랑의 감정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세대를 나누지 말고 편견 없이 존중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노년의 사랑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 중에서 노년의 사랑을 주저하게 되는 생각이나 편견에는 무엇이 있는지 들어볼까요? 이봐, 나 요즘 정숙 씨가 자꾸 눈에 밟혀. 아무래도 고백할까봐. 이 사람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이 80에 뭔 고백? 연애라도 하려고? 웃기려고 하는 소리지? 그러게, 이성에 관심이 있을 시기는 한참 지났구만. 자네 돈 많아? 이 나이에 연애는 이 돈 많은 사람들이나 가능한 거 아니야? 아이 그래. 뭐 내가 무슨. 이처럼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지만 남의 시선이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연애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사랑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있음에도 분명 소키 씨처럼 당당하게 연애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네요. 자, 그들은 노년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 내렸을까요? 철민 씨랑 평생 이렇게 살고 싶어요. 철민 씨는 어때요? 저도요. 우리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요. 그래요. 우리 서로 애틋해하는 마음으로 맞춰가요. 미숙 씨, 제 성격을 모두 이해하고 맞춰줘서 고마워요. 그건 철민 씨도 마찬가지예요. 철민 씨도 제 모난 명까지도 모두 포용해 주잖아요. 앞선 사례와 같이 존중과 사랑, 우정 가치, 애틋한 마음, 서로 맞춰가는 것, 개인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서로에 대한 단단한 애정을 기반으로 만들어 나갈 때 행복하게 노년의 사랑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노년의 사랑을 건강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가 필요할까요? 주제별로 하나씩 접근해 보겠습니다. 노년의 사랑을 위한 공부. 첫 번째는 교제 예절입니다. 노년의 사랑에서는 어떤 교제 예절이 필요할까요? 현재 황혼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교제 사례를 살펴보며 바람직한 교제 예절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람직하지 않은 교제 예절 사례입니다. 아이, 당신도 이거 좀 먹어봐. 너무 맛있어. 아우 진짜 얼굴에 전부 튀잖아. 다 먹고 말해. 뭐? 자기는 입에 다 묻히고 먹으면서. 나는 피해는 안 주잖아. 제발 좀. 내 얼굴에 다 튄다니까. 아우 짜증나. 나 먼저 갈래. 저놈의 할망구가. 그럼 계산하고 가. 뭐? 할망구? 당신이 계산해. 계산은 남자가 하는 거지. 왜 나보고 하래? 다음으로 바람직한 교제 예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야, 맛있겠다. 어때요? 맛있어요? 삼삼하니 너무 맛있는데요. 당신도 얼른 먹어봐요. 딱 우리 입맛이네요. 맛있어요. 속도 편하고. 그쵸? 우리한테 딱이에요. 간만에 자주 올 만한 곳 찾았네요. 여기 우리 단골로 찜할까요? 그래요, 찜해요. 최근에는 당신이 많이 샀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살게요. 당신이 사주니까 더 맛있네요. 두 사례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식사 예절에서부터 서로를 대하는 말투, 교제 비용 문제까지 모두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후자의 사례처럼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교제 예절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음식을 먹을 때에는 입주위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입안의 음식을 다 먹은 후에 말하기, 온화한 말투와 존댓말 사용하기, 교제 비용을 상대에게 막무가내로 떠넘기지 않기까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례는 꼭 교제할 때만 필요한 예절이 아니라 부부간에도 꼭 지켜야 할 예절입니다. 노년의 사랑을 위한 공부, 두 번째는 관계 맺음의 예절과 태도입니다. 노년기 사랑을 건강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둘의 관계에서의 예절과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두 부부의 사례를 함께 보며 구체적으로 어떤 예절과 태도가 중요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람직하지 않은 전화 예절 사례입니다. 왜요? 전화를 왜 이제 받아? 어디야? 왜? 잠깐 밖에 나와 있어서 전화 오는 줄 몰랐어. 근데 왜 다짜고짜 화부터 내? 화 안 나게 생겼어. 저녁 늦게 어디를 그렇게 쏘다녀. 빨리 오지 않고. 요 앞에 친구 만나러 나왔는데 아주 사람을 쥐잡듯이 하네. 당신은 그 성질머리부터 좀 고쳐. 예절과 태도에서의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를 먼저 보았으니 다음으로 바람직한 전화 예절 사례를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걱정했잖아요. 잠깐 산책할 겸 밖에 나와서 전화 오는 줄도 몰랐어요. 많이 걱정했어요? 당연히 걱정했죠.
산책은 다 했어요? 네, 지금 마트 들리려고 하는데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안 그래도 같이 먹으려고 곶감 좀 사다 놨으니까 당신이 먹고 싶은 걸로 사와요. 곶감이랑 같이 먹게. 그래요. 그럼 얼른 갈게요. 두 사례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똑같이 상대가 잠깐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극명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전자의 사례는 서로 추궁하고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반면에 후자의 사례는 서로 존중하며 걱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종합하면 가까운 관계에서도 필요한 예절과 태도를 알 수 있는데요. 바로 화내기 전에 상대방 입장 확인하기, 각자의 개성과 권리, 사생활을 존중하기, 상대방에게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기입니다. 이런 예절과 태도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연인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이웃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사랑을 위한 공부, 세 번째는 갈등 대처법입니다. 우선 노년 부부간이나 연인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각자의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사는 혼인 생활인 만큼 가정 내에서나 데이트를 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은 다양했는데요. 사례를 보며 갈등의 원인과 대처법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맨날 입에 달고 사는 말이 그거예요. 저보고 계속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왜 이렇게 요리를 못하냐면서 국이 짜다, 반찬이 짜다, 밥이 질다 등등. 저번에는 여자가 돼서 이런 것도 못하면 어떻게 하냐길래 당신이 알아서 해먹으라고 화내고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해당 사례는 배우자가 요리를 못한다고 비난하는 상황인데요. 노년의 갈등은 혼인 생활 동안 축적되어 온 갈등으로 이를 해결하지 않고 사는 것을 정서적 이혼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사노동은 여성이 하는 것이라는 그동안의 관습을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바람을 강요하기보다 대화를 통해 둘이 함께 충족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 원만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항상 자기 멋대로 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내 의견은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내가 따라주길 바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웬일로 내가 먹고 싶은 국밥을 먹으러 가준다길래 달라지나 기대했더니 국밥집 앞에서 갑자기 카페로 가자고 이 저를 끌고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국밥집에 들어가 버렸죠. 해당 사례에서처럼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갈등을 피해갈 수가 없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각자가 가진 의견과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한 뒤 다름을 인정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제가 싫다는데 공공장소에서 계속 엉덩이를 치는 거예요. 집에서도 싫은데 공공장소에서도 자꾸 이러니까 진짜 이럴 때마다 너무 수치스러워요. 해당 사례에서는 상대가 싫다고 말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갈등이 발생했는데요. 이처럼 상대가 싫다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 외에도 침묵하는 것조차 거부 의사라는 것을 인식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에 해당하는데요. 상대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스킨십은 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상대가 싫다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대화로 서로의 느낌과 생각을 교류해야 합니다. 아이, 너무 좋은 사람인데 자기 의견이 없어요.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도 음식 메뉴 하나도 스스로 못 고르는 거예요. 제가 전부 다 알아서 해주기를 그냥 바라고만 있는 거죠. 에휴, 이걸로 수십 수백 번을 싸웠는데 안 바뀌고 그대로예요. 해당 사례에서처럼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여성이라면 상대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조금도 표현하기 어려워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아내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어렵게 표현하기 시작했다면 격려해주고
수용하고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 문화에서는 아내의 역할이 고정되어 있었고,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여성은 남편이 정해주는 대로 따르는 것이 여성의 숙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살아온 날들을 이해해주며 천천히 배려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선 사례로 알아본 노년기의 사랑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바로 남자다움이나 여자다움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경우, 자신의 방식대로만 상대방을 이끌려고 하는 경우, 동의 없는 스킨십 등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경우, 직접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수동적인 태도인 경우였습니다. 노년의 사랑에서 갈등 상황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례를 통해 알아본 대처법 외에도 상대를 바꾸려고 강요하지 않기,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기, 서로가 미리 정해둔 존댓말 사용, 욕설 금지, 상대의 말 끊지 않기 등의 싸움 규칙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싸움이 길어질 경우 잠시 멈추고 각자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타임아웃을 활용해 원만한 갈등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사랑을 위한 공부 네 번째는 이별할 때 지켜야 할 예절과 태도입니다. 잘 헤어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좋은 감정으로 교제를 시작했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의 감정과 관계가 변할 수 있고, 이때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별할 때 지켜야 할 예절과 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하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지숙 씨, 저희 이제 그만 만나요. 네? 갑자기요? 아니 왜요?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진짜 이유가 뭔데요? 진짜 그냥 안 맞아서. 그게 이유예요? 그럼 가끔 전화는 해도 되죠? 그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이별할 때 예절과 태도에서의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를 먼저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바람직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철 씨, 제가 오래 생각해봤는데 우리 서로를 위해서 헤어지는 편이 낫겠어요. 영철 씨 생각은 어때요? 저는 아직 희숙 씨랑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이유가 뭐예요? 저희 막상 만나면서부터 서로한테 점점 소홀해지고 있잖아요.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저희 애정이 식어가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었는데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더 이상 저희 관계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희숙 씨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가끔 전화는 해도 되죠? 아니요. 헤어졌는데 굳이 전화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저희 이제 서로 마음으로만 응원해요. 두 사례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이별을 하는 과정에서 각자 태도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데요. 전자의 사례는 이별의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고 이별 이후의 경계 또한 불분명합니다. 반면에 후자의 사례는 이별의 이유를 명확하게 알리고 이별 이후의 경계 또한 분명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이별할 때의 바람직한 예절과 태도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상대에게 이별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고 단호하고 솔직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이별 이후에는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단호히 얘기한 희숙 씨처럼 교제할 때와는 다른 관계가 되었음을 받아들이고 이별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여 각자의 이 경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앞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당하고 성평등한 노년의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은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는 물론 노년의 사랑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변하는 문화 속에서 보다 유연하게 생각해 봅시다. 또한 관계 기술을 제대로 배우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성평등한 사고, 서로의 사생활 인정,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관계의 기술과 갈등 해결 기술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었을 때에야 상호 존중과 배려를 하고 성평등한 소통과 의사결정을 하는 노년의 사랑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에서는 여러분의 사랑을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